항상 이렇게 되면 정말 끔찍하겠죠. 일어나서 안 될 일이지만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난대비 안전교육인데요. 먼저 우리 안전과 생명을 위해 우리 학교 비상대피를 확인해 보시고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교실에 붙어 있는 우리 학교 비상대피로입니다. 중간에 운동장이 있고요. 운동장에는 1학년 집결지, 2학년 집결지, 3학년 집결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별관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교실이 여기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모두 이런 통로를 통해서 내려와서 1학년 집결지에 모이면 될 것 같아요. 순서는 요 아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훈련 목적상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평상시에 훈련하는 모습들이 나중에는 실제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순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관 말씀드릴게요. 본관도 마찬가지로 교실이 이렇게 있고 또 절반 나눠서 또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내려와서 스탠드를 통해 가지고 2학년은 이쪽, 3학년은 이쪽으로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래에 순서가 나와 있어요. 각 반별로 순서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관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실제 비상시에는 가까운 계단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훈련 목적상 순서대로 옮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화자가 여기 날 수도 있고 여기 날 수도 있고 여기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우리가 훈련 목적상 이 아래 순서대로 대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주의를 기울이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자연재난은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교육받곤 하는데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운 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대만처럼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편은 아니라서 지진 재난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주 포항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진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지구 표면을 이루는 암석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은 위의 그림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데 판이라고 하는 이 조각들은 연약권이라 불리는 점성을 가진 층 위를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판은 서로 부딪히면서 암석들을 조이거나 느려 점차 압력을 키웁니다. 이 압력이 한계에 다다르면 암석이 깨지고 갈라지면서 폭발하듯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때 발생한 충격파가 땅을 흔드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에서는 지진에 대한 정보를 매우 빠르게 공유해줍니다. 이때 뉴스나 신문 등에서는 규모와 진도를 활용해서 상황을 설명해주는데 규모와 진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규모는 지진 자체의 절대적인 크기이고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의 지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로 표현한 것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실제 와닿는 정도를 보려면 진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네팔이나 일본 등과 같이 판 경계부에 위치하지 않고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해서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편이기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규모가 있는 지진들이 한반도 내륙에서 계속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실내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책상 아래에 숨어야 한다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내 공간에 책상이 없거나 야외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진은 다른 자연 재난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 어느 규모로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황별 장소별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실내 공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 아래에 숨거나 기둥 근처로 대피해야 합니다. 내 머리 위로 무언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실내 공간 중 가정에 있는 경우라면 가스나 전기, 수도 밸브 등을 잠가서 화재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멈췄다면 즉시 야외의 넓은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외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빌딩이나 나무, 유리창, 전신주, 가로 등 간판 등 나를 덮칠 수 있는 것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이때도 항상 머리를 보호해주며 이동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운전 중이라면 흔들림으로 인해 제대로 된 주행이 어려우므로 비상등을 켜고 긴급 차량을 위해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 차키를 꽂아둔 채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무너질 것 같은 교량이나 고가 도로 위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손잡이나 기둥 등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지하철이 멈추면 안내 방송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해주면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자연재난인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상용품을 갖춰놓고 지진 대응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디딤돌 앱을 이용하면 동네에 있는 지진 대피소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무슨 냄새지? 야, 지금 불 났어. 뭐? 불? 빨리. 네, 여러분. 화재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불이 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만약 내가 있는 이곳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뻘건 불을 보고서 불이 났다는 걸 알 수도 있고요. 또 불은 보이지 않지만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 같은 것으로 불이 났다는 것을 뭐 타는 알 수 냄새 안 나요? 있는데요. 이것을 화재 인지라고 합니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것을 상황 전파라고 합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되면 불이 난 곳으로부터 빨리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외쳐야 하는데요. 발신기를 찾아서 동그란 부분 안에 검정색 버튼을 꼭 눌러주면 모든 건물에 사이렌이 울려서 불이 난 사실을 쉽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를 하면서 벽면을 계속 두드리면서 나가야 합니다. 벽을 두드리면서 나가면 한 방향으로 대피하게 돼서 길을 잃을 위험이 적고요. 또 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저의 대피를 돕거나 소방관에게 내 위치를 알려줘서 더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잖아. 어쩌지? 일단 탈출하자. 먼저 불부터 꺼야지. 이렇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렸으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불을 끈다. 2번, 119에 신고를 한다. 3번, 대피한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대피한다입니다.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빨리 도망가야겠죠. 지금부터는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피를 할 때는 우선 코와 입을 막고 허리를 숙이고 벽을 두드리며 나가면 되는데요. 실제로 불이 나면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장롱이나 옷장, 침대 밑에 숨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숨으면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할 확률이 크고요. 우리 소방관들이 구조하려고 와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숨지 말고요. 조금 무섭더라도 오늘 배운 대로 차분히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유독가스인데요.
우리가 보통 불이 나면 불에 타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화재 사망자의 약 70% 이상이 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로 죽습니다. 그만큼 유독가스가 무서운데요. 이 유독가스는요, 우리 소방관들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2번, 3번 정도만 호흡을 해도 쓰러질 만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사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족이 모두 출입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럼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면 되는데 왜 그 앞에서 죽지? 하고 많이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내 맘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독가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숨을 쉬는 코와 입은 가려주셔야 합니다. 옷을 끌어올려서 막으시던지 옆에 있는 이불로 막으시던지 수건으로 막든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젖은 수건이 제일입니다. 이 젖은 수건이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수건을 보면요, 천이 가로 세로가 다 이렇게 얽혀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건을 펼쳐놓고 연기를 보내보세요. 그럼 연기가 아마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수건을 적셔서 코와 입을 대면 물이 마르면서 산소를 공급해서 호흡을 도와주고요. 또 유독가스와 뜨거운 공기가 젖은 수건에 붙어서 가스 중독과 기도 화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수건이 제일 좋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또 이 젖은 수건 찾으려고 대피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코랑 입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코랑 입을 막았다면 허리를 최대한 낮게 숙여야 합니다. 왜 허리를 숙일까요? 우리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불이 나면 이 뜨거운 연기가 우리 발밑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천장으로 가죠. 천장에서부터 연기가 채워져서 점점 밑으로 연기, 즉 유독가스가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서 대피를 하면요, 이 유독가스를 다 마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허리는 숙이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바닥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가장 신선한 공기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벽을 두드리고 나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왜 벽을 두드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수영이 어디 갔지? 아무것도 안 보여. 갑자기 불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네, 불이 나면 건물이 정전이 됩니다. 그럼 실내에 전등이 다 꺼져서 어둡겠죠. 이렇게 어두워진 실내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바로 앞이나 벽 또는 물건 등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한쪽 벽을 두드리면서 나가면 길을 잃지 않고 출입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되돌아가거나 친숙한 방향으로 다시 이동할 경우에는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한 방향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출입구나 또 복도 같은 데 보면요, 뛰어가는 사람 모양이나 화살표 모양의 유도등이라고 불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벽을 두드리면서 가다가 문이 나와서 문 위를 봤는데 이 녹색의 유도등이 있다면 그 문은 대피할 수 있는 문이 맞고요. 문이 나왔는데 문 위에 이런 유도등이 붙어 있지 않다면 그건 고립되는 문이니까 절대로 열지 말고 다시 벽을 두드리면서 짚어가면서 다른 문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건물에도 유도등이 있을 텐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참, 이 유도등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도 비슷한 모양이니까요. 혹시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을 갔다가 불이 났을 경우에도 똑같이 이 유도등을 따라서 대피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꼭 문을 닫고 대피해 주세요. 문을 닫으면
불과 연기가 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일단은 문이 막아줘서 다른 곳으로 불이나 연기가 퍼지는 것을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을 닫고 대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집 주소 알고 있나요? 만약에 당황해서 우리 집 주소가 생각이 안 나거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우리 건물 밖에 보면요,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죠. 소방관 아저씨께 이 주소를 또박또박 알려주면 되고요. 혹시나 주소가 안 보이면 주변의 큰 건물이나 또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줘도 찾는 데 도움이 되니까 어디서 불이 났는지 또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번엔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친구들은 소화기 사용은 하지 말고 119 신고와 대피 활동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소화기를 아시나요? 작은 불이 난 경우라면 이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그만큼 불이 난 초기에 잘 사용된 소화기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소화기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4시간이요? 1시간이요? 네, 소화기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약 13초 이내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소화기로 불을 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로 불을 끌 때는 반드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확인하고 아주 작은 불만 끄는 것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만약 불을 끌 수 없다면 신속하게 대피하고 절대로 무리해서 불을 끄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소화기 사용법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소화기를 가지고 불이 난 곳에 가져가서 안전핀을 뽑고 한 손으로 소화기 노즐을 꺼내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를 움켜잡아서 불이 난 곳을 향해 뿌려줍니다. 간혹 실제 불이 나서 소화기를 사용하려 하면요, 이 안전핀이 쉽게 뽑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손잡이를 꽉 쥔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면 안전핀은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화재 현장을 보면요, 이렇게 안전핀이 뽑히지 않은 상태의 소화기가 가끔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 안전핀이 뽑히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소화기를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는 가장 침착한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승아가 실제로 소화기 사용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불이 난 곳으로 가까이 가서 소화기를 가져다가 바닥에 놓습니다. 잘했어요. 다음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야겠죠? 잘했어요. 자, 다음은 호스의 노즐을 잡고요. 손잡이를 움켜잡고 불이 난 방향으로 빗자루를 쓸듯이 뿌려줍니다.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은 이렇게 연기가 나가지만 사실은 이 호스에서 밀가루 같은 분말가루가 나와서 이 가루가 불을 덮어서 꺼줄 거예요.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점검은 어떻게 할까요? 이 소화기 사용 기간은 10년입니다. 소화기에 표시된 제조 날짜를 확인한 후에 10년이 지났다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시고요. 소화기는 직사광선과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해주세요. 또 소화기 압력계 바늘이 가운데 녹색 범위에 있는지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2012년 2월부터 우리 집집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불은 대부분 밤 12시에서 6시 사이인 심야 시간에 발생하고 또 심야 시간에 난 불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집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있다면 오늘 배운 대로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니까 꼭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